네, 화요일입니다. 김정열의 업사이드 들어왔고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섹터를 꼽자면 이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반도체 아저씨가 되신 우리 김정열 본부장님 꼭 오늘 연결을 해봐야겠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예. 날씨가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뭐 날씨는 추워졌지만 근데 이 섹터 얘기를 하면은 정말 핫하고 뜨겁고 뭐 그런 얘기를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반도체 섹터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TSMC 실적부터 또 풀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일단은 그 지난주 목요일 TSMC 실적 나온 것이 큰 촉매제였죠. 그래서 금요일날 한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시초는요 TSMC보다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공을 쏘아 올렸고 연초에 기억나십니까? 400불 중후반에 있다가 500불 뚫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AI가 살아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였고요. 그거를 이제 좀 주춤했던 것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좀 분위기가 안 좋게 해서 주춤했는데 결국은 TSMC가 받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삼성도 S24 AI 폰을 출시하면서 분위기를 좀 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삼성의 실적 미스 말고는 원래 갈 길을 좀 제가 되돌아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등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좀 큰 미스가 없다면은 좀 더 이어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재들이 켜켜이 쌓인 거군요. 엔비디아가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TSMC 실적까지 하나씩 뭉치면서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섹터로 거듭나고 있는 반도체 섹터인데, 애플 그리고 TSMC 실적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TSMC 실적도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4분기 실적이 원래 시장에서 준 가이던스에 상단에 부합하거나 약간 더 좋았습니다. 매출적으로는 970억 불 나왔고요. 또 중요한 거는 마진이 41%로서 상당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거는요. 이게 1, 2분기 실적과 24년도 전반적인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당연히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만은 3나노 제품에 대한 공정, 최첨단이죠. 그 비중이 15%였는데 4분기 때 올해 24년도에도 15%를 유지한다는 이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 3나노 제품은 TSMC 3나노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애플의 아이폰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이제 아이폰 15에 팔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아이폰 16이 좀 나오기 이전에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3나노 제품은 좀 비중이 약간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폰 15의 3나노 비중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15%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3나노 공정에서 또 다른 캔디데이트이 무엇이 후보자가 AI거든요. 엔비디아나 AMD로 나가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3나노 비중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걸 암시했고 실제 그 AI 쪽 3나노를 포함한 3나노 비중이 15% 유지하면서 캐파도 한 3배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TSMC가 마진이 40% 넘는 회사인데 올해 매출 전체 매출이 한 20에서 26% 상승을 한다는 그런 그 기대치를 전망치 가이던스 내놨기 때문에 사람들 놀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회사가 20% 중반대를 하면서 최첨단 공정은 그대로 유지돼? 이건 뭐야? AI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뭐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주가가 9% 정도 올랐던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애플에 대한 거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애플이 결국은 삼성의 S24처럼 생태계를 갖춰 나가는데 선두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선두자 맞는데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에 비전 프로가 뭐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애플이 결국에 와서는 AI 폰 시대가 삼성이 열었습니다만은 그런 후회나 아니면 확장
수장은 애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에 대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와서 그런 두 가지 것이 다 긍정적으로 애플과 TSMC가 연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애플과 TSMC까지 모두 엮여서 지금 AI와 반도체 모멘텀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TSMC가 3나노 그러니까 첨단 공정의 비중이 좀 늘어났는데 그게 원래는 아이폰에만 들어가다가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걸 암시했다고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첨단 공정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AI 쪽과 연계돼서 그래서 또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TSMC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정말 다 공급이 가능한지 캐파가 정말 다 완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약간 의구심 내지는 의구심이라는 게 TSMC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하고 TSMC 사실은 이거는요 TSMC하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HBM하고도 비슷한 건데 엔비디아가 GPU 올해는 H200이 되겠습니다만 수요에 대해서는 엄청 TSMC나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 TSMC나 삼성, 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업체별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이번에 발표한 캐펙스 올해 투자 계획을 보면은 작년에 290억 불을 했는데 올해도 한 280억 불에서 320억 불로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슷한 수치를 내세웠거든요. 무슨 얘기냐? 물론 이것은 내부적으로 AI용이냐 일반적인 여러 공장에 대한 캐파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표면적으로는 GPU, 엔비디아만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게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엔비디아나 GPU 투자는 제대로 하는 거고요. 대신에 다른 팹들, 일반 어드밴스 되지 않은 팹들이 많거든요. 얘네다가 구마모토, 일본 팹도 있고 미국에 대한 팹도 갖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투자는 효율적으로 가져가고 HBM 투자는 사실상은 맥시마이즈 하려는, 최대화하는 것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반도체를 공급 초과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설레발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핵심적인 엔비디아용 GPU 수에 맞추는 거는 최대한 미트시키려는 그런 아주 절묘한 믹스 전략을 보여줬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 투자가들도 TSMC를 조금 달리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반도체 수요, 엔비디아 발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급업체들의 그 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이것이 공급 초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없다. 거기에 대비했을 때 TSMC나 삼성,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밸류가 그다지 비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TSMC의 부담감도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계속 연계가 돼서 이어진다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에게도 충분히 힌트가 좀 됐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AI가 좀 올해도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간단하게 혹시 우리가 악재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변수는 없을지 이 부분 한번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그 반도체 자체의 악재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너무 TSMC나 삼성 하이닉스가 공급을 수요 대비했을 때 빨리 나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 단기적으로 없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라면은 반도체 일반적인 거 우리가 스마트폰, PC의 회복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아서 플러스로 간다는데 그 속도가 자꾸 늦어질 가능성이죠. 이것은 경제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경제. 근데 글로벌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는 그렇게 빨리 슬로우 다운 쉽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반도체 익수에서의 큰 악재는 없는데 이번 주 내일 모레 삼성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혹시라도 얼마 전에 CES에서 약간 언급이 됐는데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감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산을 빨리 처리하거나 다시 가동률 높일 가능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미 언급이 약간 비쳤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반도체 감산을 미리 빨리 줄이면은 공급 초과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반도체 공급의 가동률을 50%에서 100% 늘린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50이 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HBM이라는 새로운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동률의 상승 효과가 과거처럼 세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우려하는 1분기까지 반도체가 좋다가 2분기 이후에 약간 수그러들거나 빠질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계속 시장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그 코멘트가 이번 주 다음 주 삼성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와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긍정적 요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더 이상 호재에 대한 얘기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악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봤는데 삼성전자 실적에 한번 걸림돌이 됐었죠. 그랬던 것처럼 하이닉스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동률과 관련된 이슈 한번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향은 물론 맞습니다만 속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